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04회 지난 우리 10월에 봤던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104회 일단 전산회계 2급부터 전산회계 2급 문제를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론 문제서부터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혼합거래에 속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1번 혼합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쪽 변에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하나와 수익, 비용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얘들 중에 하나와 얘들 중에 하나가 동시에 한쪽 변에 존재하는 거래를 우리가 혼합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번은 보험료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은 비품 하나밖에 안 나오고 3번은 출자 영업 현금 하나밖에 안 나오고 4번 보기에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대여금이다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4번 분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게 되고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자 수익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한쪽 변에 차변이어도 상관없고 대변이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변에 자산 부채 중에 하나와 수익 비용 중에 하나가 같은 변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혼합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같은 변에 있는 게 동시에 나타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자본과 부채는 같은 변이니까.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우리는 거래 판료소를 일단 다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거래 판료소 이전에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가 자기 변이에요. 여기가 다 증가하는 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증가하는 변이니까 첫 번째 볼까요? 비용하고 자산의 감소 비용, 자산, 감소, 대변 이렇게 되는 거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고 자본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두 개가 같은 변에 있으니까 이런 거래는 있을 수가 없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기업 결산일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개정 과목에 해당한 경영성과 우리가 세 번째 자 경영성과 혹은 재무상태 이렇게 나오니까 경영성과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가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찾으면 되니까 수익과 비용이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 기부금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이렇게 뒤에 비용이라는 게 붙어 있어도 선급은 무조건 자산이고 미지급은 무조건 부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 주는 거고 재무상태표만 유일하게 일정 시점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일정 기간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고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하여 당기순 손익을 산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자산부터 쓰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을 쓰는 게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 문제 5번은 대손충당금 잔액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처음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었어요. 15만 원이 있었고 전년도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던 거래처 창의상사의 외상매출 20만 원을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했으니까 우린 충당금이 그만큼 다시 늘어나야 되겠죠. 20만 원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자, 기초 매출 채권이 1,500, 기말의 매출 채권 1,000만 원,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대요. 그럼 1%면 얼마예요? 10만 원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35만 원인데 35만 원인데 우리는 얘를 얼마로 바꿔야 한다? 10만 원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없어져야지 돼요. 대손충당금 얼마가? 2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합니다. 이건 결산일 분계를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순리대로 다 풀어도 되지만 문제상에서 물어본 게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나요? 그럼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기말의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무조건 퍼센트만큼 충당금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은 무조건 뭐만큼이 모인다? 퍼센트만큼. 그럼 매출 채권 잔액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대해서 1%만 모이면 되는 거니까 문제를 풀지 않고도 그냥 무조건 잔액은 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만큼 충당금을 모아라 그랬으니까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의 1%에 해당하는 1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매입 운임 등 부대 비용까지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라는 가정이죠. 나중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 후입선출, 나중에 입 들어오면 선출, 나가는 것 먼저 들어온 것부터 나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문제 7번. 당해년도 기말재고액이 10만 원만큼 과다하게 예상될 경우 이 오류가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7번 문제는 우리가 회계 때 재고자산에서 많이 외우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기말재고액이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매출 원가가 변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변하게 돼요.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기말이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는 작아지게 되고 매출 원가가 작아지면 매출 총이익은 다시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 원가는 커지게 되고 매출 총이익은 다시 줄어들게 돼요. 그럼 지금 문제상에서는 기말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될 경우 그랬으니까 기말이 과대 계상될 경우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말이 1,000원 과대 계상이 되면 매출 원가는 1,000원 과소 계상이 되고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은 다시 1,000원만큼 과대 계상이 됩니다. 그럼 당해년도에 매출 총이익이 1,000원만큼 과대가 되고 기말재고자산 당연히 과대라고 했고 다음 연도에 지금 기말이 다음 연도에 기초가 되는 거죠. 지금 과대 계상됐으니까 내년도에 기초도 과대 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 매출 원가는 1,000원만큼 과소 계상이 되게 됩니다.
매출원가는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하나의 틀이에요.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8번은 우리가 회계에서 제일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자, 아래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취득했을 때 판매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무슨 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유형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우리 감가상각 방법 외우셔야죠. 그죠? 정액법, 정률법, 뭐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뭐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 2급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하셔야 될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10번.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하여 매입 할인을 받은 경우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럼 매입 할인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입액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매입 할인받았으니까 매입 100만원 주고 샀는데 10만원을 할인받았다. 그럼 결국 나는 90만원 주고 매입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매입액이 감소하게 된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순매입액이 감소한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결산 시 선수이자에 대한 결산분계를 누락한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수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수수익은 선수 부채죠. 그래서 선수수익은 대변에 생기는 거예요. 대변. 선수수익. 차변 짝꿍은 선수 수익이니까 차변에 계절과목은 수익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수익이 감소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뭐 했다? 누락했다. 누락했다. 이해되시나요? 누락을 했을 때 그럼 수익이 줄었어야 되는데 안 줄었죠. 그러니까 수익이 어떻게 돼요? 과대계상되었다. 수익이 과대계상되었다. 부채는 늘었어야 되는데 안 늘었죠. 누락했으니까. 그러면 부채는 과소계상되었다. 1차적인 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익이 과대계상되면 결론적으로는 당기순 이익이 과대계상되게 된다. 이익이 과대계상된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자본도 과대계상이 된다. 여기까지가 원래는 다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부채가 과소계상되고요.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부채의 과소계상 일단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수익은 과대계상이 되고 자산은 상관이 없고 자산과 비용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 범위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문제가 풀어져요. 근데 이제 회계 1급으로 여러분들 올라가시게 되면 얘의 효과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까지 이해를 조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다음 중 자본 구성 내역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결과로 구분할 때 그 구분이 다른 것은 자본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하는 거고요. 손익거래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자본에서 영업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의 결과로 발생을 하는 거고 나머지 자본금, 자본조정, 자본잉여금은 우리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원래는 회계 1급으로 올라가셔서 주식회사의 자본을 순서대로 조금 배우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과 같은 자료만으로 알 수 있는 당기의 추가 출자액은 얼마인가? 그럼 13번 문제는 개인 기업의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자 계정을 하나를 그려서 자본금이거든요. 개인 기업의 자본금은 일단 기초가 대변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 출자액,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내 자본의 증가 요인이에요. 증가 요인이고,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자본은 원래 대변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본의 증가 우리가 아까 대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본은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해요. 그러면 개인 기업의 자본의 감소는 뭐가 있을 수 있죠? 인출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 손실, 그리고 기말 자본이 남게 돼요. 이게 일단 세트예요. 그래서 자본 계정은 일단 우리가 전산회계 2급 시험 보실 때 무조건 암기를 조금 하셔야지 되고요. 당기에 현금 5천만 원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이걸 우리는 기초자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5천만 원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이 500만 원이래요. 회사 돈을 500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당기의 기말 자본금은 7천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기말 결산 시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6천만 원이고 7,5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만큼의 추가 출자액이 있어야겠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1,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랬는데 14번 문제도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너무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고, 우리가 영업이익이다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죠. 영업이익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까지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영업외 손익이에요. 영업외 손익, 수익, 영업외 비용. 그런데 영업의 수익은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을 외우셔야지 돼요. 영업의 비용을 뭐요? 이자 비용, 기부금, 그리고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환. 얘네들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영향이 없는 것들은 얘네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러면 미치지 않는 거, 첫 번째 기부금 지우시면 되고, 이자 지급, 이자 비용 지우시면 되고,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 이건 광고 선전비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유형자산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이 생긴 것도 우리가 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계산할 때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암기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구축물, 개발비, 임대보증금. 네, 자꾸 헷갈리세요. 임대보증금은 우리 회사가 건물주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우리 건물을 임대를 해주면 보증금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보증금은 이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부채에 해당하고요. 반대 계정 과목 임차보증금은 우리 자산에 해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임대보증금이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전산회계 2급 104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